네,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지금 젊은 정치인들, 이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과한 젊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이 안양 만안의 김승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오늘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을에 출사표를 던진 강남을의 정원석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젊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강남을 조직위원장에 선출된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젊은 패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당협 오디션이라는 거를 저는 뭐 공개 오디션 무슨 쇼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는데 네. 정치를 하는데 오디션 한다는 거 좀 처음 봤습니다. 오디션 받아보시니까 네. 뭐 어떻던가요?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 그 현장에서 굉장히 활기가 많이 돌았다라는 것을 활기? 느꼈습니다. 오. 네. 그 역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많은 그 선 후배님들께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저는 토론도 참 했어요. 좋았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좀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오디션을 즐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이것도 갑자기 또 웬 자신감인가요? 오디션을 즐긴다, 전혀 떨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이야, 그렇다면 이 정 위원장께서 네.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냈던 것도 그런 자신감부터였나요? 일단 자신감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로부터 인정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로부터 예.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기 때문에 저의 젊음이랑 열정을 어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어르신들 그리고 예. 세대들이 통합돼서 하나의 목소리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오디션에 참가할 때도 굉장히 그 모든 세대들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방법을 취했습니다. 같이 경쟁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이지연 전 서울시의원이랑 현역 의원, 예. 그리고 이수만 전 비서관님이 계셨습니다. 이수원 전 비서관입니다. 이수원 비서관님. 예. 저희 공개 오디션보다는 팬앤 방송 출연이 약간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정 위원장께서 좀 긴장하셨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이 공개 오디션보다는 팬앤 뉴스 출연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 예, 우스갯소리였고요. 네. 굉장히 젊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몇 년생이시죠? 88년생입니다. 88년생이면 몇 살인 거예요? 저는 계산이 잘 안 돼요. 32살입니다. 32살. 예. 와, 32살에 정치인을 꿈꾸겠다. 네. 아니, 처음부터 정치인을 계속 꿈꾸셨던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남달랐어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주입했다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어렸을 때부터 가졌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정작 정치에 대한 주입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뉴스를 보고 또 정치인들의 조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그 오디션 분위기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가볼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대학과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학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도 결국은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조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리더십 역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거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제가 경영학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과연 국민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가,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제 스스로 삶으로 부딪혀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 제가 어떻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산업 발전의 주역이 되고자 정치학이 아닌 경영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패스하셔가지고 법은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제나 경영을 너무 모르세요. 야, 그래서 지금 정말 소득주도 성장의 그 폐해를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정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 실패, 가장 큰 문제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의 현실과 이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오만과 착각에 기인한다. 오만이다. 예. 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본인들이 내가 촛불 시위에 근거해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명분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념성을 사회 전반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 차이의 그런 어떤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방식만으로 적폐 프레임을 내세워서 사회를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관찰하면서 저희들과 반대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압살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정규재 주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따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주필이 제가 항상 주필한테 듣는 그 이야기, 현실과 이상은 달라. 얘네들은 완전히 이상 속에서 살아. 맨날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오,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네. 역시 이 학부 때부터 뭐 대학원까지 다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 현실 정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게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네. 더 어려운 질문. 네. 한국당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끼쳐드렸기 때문이죠. 실망감. 예. 그리고 저는 오늘날 보수가 대중들로부터 그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보수의 가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는 그 영속성을 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속성. 그 예. 영속성을 지금 현 정치인들이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당의 투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력을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도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투쟁력이 있어야 돼, 뭐 그러시는데 네. 투쟁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투쟁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창업가들이라든가 사업가들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 뭐 보통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월급이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뭐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해가지고 알바비가 조금 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소득 분배 효과에 전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손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의 기존의 알바생들은 업무 과중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가 제 의견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분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규재 주필의 그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군요. 야,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인식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또 이제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또 한국 정치에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분명히 네. 그 장애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겁니까? 일단 저희 자유우파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 단절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의 단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 자유우파 정신을 실현하겠다라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예.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전승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저도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젊은 그 세대 소수다. 중에서. 예.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전수되지 않고 그분들 세대에서 단절되고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과정. 그걸 단절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것을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과연 자유우파 진영의 철학과 가치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잇는 거에 최선을 다하실 거잖아요. 저는 잊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 20, 30대 이 젊은 층과 지금 5, 60대, 30, 40대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친문재인 정부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데 네네.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모든 정치인들을 청년으로 채울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소통 구조라던가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30대, 40대 인재들을 발탁해서 기존 친문재인 성향으로 치우쳐진 이 세대 간의 단절과 극복과 그리고 괴리를 그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국당이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 간의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훌륭하십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이 보수 쪽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그 정치인들을 서로, 그러니까 세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기성 정치에 많이 투입돼야 된다, 네.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와,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앞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장도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꼭 강남을에서 당선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